마침내 민법의 마지막 나뭇가지인 임대차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힘을 내시고요. 매우 날카로운 눈으로 쭉 하늘 위에서 한번 조망해 봅시다. 자, 보니까 나무 맨 앞으로, 민법 맨 앞으로 가셔서 나무 보니까 계약이라는 거 세 번째 나무에 두 번째 나무까지 임대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 계약이 되죠. 그래서 별표가 무려 2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역시 임대차의 가장 어떤 기본적인 핵심도 그렇죠. 이미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임대차 계약. 계약이구나, 매매처럼 법률행위구나, 채권행위 법률행위구나.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 그에 따른 법률 관계를 조문과 판례와 실제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수험적 관점의 출제자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민법 맨 앞에 채권 파트 보시죠. 나무 뒤에.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 임대차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가 당사자가 임대차에 있어서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이 되겠죠. 이 임대인, 임차인 간의 법률 관계. 법률 관계는 결국은 권리 의무 관계죠. 임대인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는가. 역시 임차인에게 어떠한 권리, 어떤 의무가 있는가. 근데 중요한 포커스는 결국은 임차인의 권리가 됩니다. 임차인의 권리.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또 임차인하고 신소유자, 제3자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불법 전대 이렇게 나와 있죠. 불법 전대. 자, 전대라는 거. 전자가 들어간 게 우리 저기 앞에 물권 파트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전전세. 기억나시나요? 우리 전세권 할 때. 그 전이 뭐예요? 구를 전자. 한번 굴러서 다시 전세 주는 게 전전세라고 했죠. 역시 갑이 을에게 임대를 해줬어요. 근데 이 을이 다시 자기가 임차이면서 또 임대인처럼 이렇게 임대를 해줄 수가 있겠죠. 병한테. 그쵸? 그래서 요거. 이때 이제 요 을을, 임대차 관계상에서는 을을 갖다가 임차인 이렇게 부르죠. 근데 요거를 이제 한번 굴러서 임대를 줬다 해서 전대차라고 합니다. 줄여서 전대. 그랬을 때 얘는 이 전대인이 되겠고, 저쪽 병은 전차인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불법이다. 이거는 뭐냐면 결국 이제 임대인 동의를 얻지 않고 지 맘대로 임대를 해줬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 전대를 했을 때 당사자간의 법률 관계, 이게 핵심이 되죠. 그렇죠? 즉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세 번째, 강행 규정. 아무래도 임대차라는 것은 임대인이 목에 힘이 좀 들어가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임차인을 어떻게 좀 보호를 해줄 것인가? 그러면 대부분 우리 물권 파트는 강행 규정이 많은데 말이죠. 우리 채권 파트는 임의 규정이 태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좀 더 보호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더불어 살아야죠, 우리가. 그래서 요 임차인의 보호 규정으로서 바로 요 강행 규정. 652조에 이제 어떤 게 강행 규정이 다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민법의 임대차는 일반 임대차죠. 모든 임대차를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행 규정을 두었지만은 임차인이 제대로 좀 보호가 안 되더라. 그것으로도 미약하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별도의 예외적, 특별한 법을 만들 필요가 있었겠죠. 그게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임대차 중에서도 토지를 임대한다. 그건 좀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주택을 임대한다, 상가건물을 임대한다. 주택 같은 경우는 그죠? 임대를 한다는 것은, 임차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그렇죠. 사회적 경제의 약자일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 다음에 또 상가도 이제 뭐 이렇게 조그만 소상공인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면 이제 소상공인 지원센터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지원을 주기 위해서. 그럼 이제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이 소상공인을 좀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게 이제 바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주로 이제 토지 임대차,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제 민법의 임대차 파트를 묻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주택을 임대했다, 임대차했다, 상가를 임대차했다. 그러면은 민법이 아니라 민사특별법의 주임법, 상임법. 앞으로는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법은 주임법, 상가건물 임대차법은 너무 길어. 그래서 상임법. 그래서 주임법, 상임법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집안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본격적으로 마지막 나뭇가지인 임대차 한번 정리해 보죠. 맨 뒤에 이제 4번 임대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대차. 자, 역시 618조는 뭐예요? 임대차라는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계약의 성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에다가 빨간 펜 밑줄로 하시고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한쪽 임대인을 말하겠죠. 임대인이 상대방 임차인을 말하겠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을 그래서 약정하고 상대방이 임차인이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이율이 생긴다. 약정 의사표시 합치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앞쪽은 매매, 여기는 임대차일 뿐인 것이지요. 차이점이 있다면 앞에 매매는 반드시 대금, 금전이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급부가. 근데 여기서는 차임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죠? 차임. 그리고 그 차임이 뭐예요? 꼭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그죠? 소, 돼지, 말 이런 걸로 줘도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 밑에 핵심 보면은 역시 매매처럼 낙성, 유상, 쌍무, 분료시기가 똑같네요. 그래서 역시 임대차도 이런 쌍무계약에 따른 또 그런 문제점, 그렇죠? 그런 것들이 또 적용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임대차 같은 경우 차이면 보통 말에 지급하잖아요. 그죠? 5월 말에. 그래서 동시행의 항목권은 적용이 안 되겠죠. 그렇죠? 위험부담의 문제는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을 때, 끝났을 때는 우리가 동시행 항변권이 또 동시행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우리 계약 총칙에 동시행 항변권에 OX 그 표가 있었죠. 그거 한번 우리 첫 번째 거 읽어보시면은 그 오른쪽에 임대차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도 용기되는구나. 다음 두 번째 점, 임대차 예약도 성립한다. 자, 예약에다가 검정을 해. 예약 우리 어디서 봤습니까? 예약? 그렇죠. 바로 앞에 매매에서 봤잖아요. 매매. 난 모르겠네. 그냥 회초리가 매매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썰렁한 데서. 나 유머는 안 되는 것 같아. 진짜. 왜 안 되지? 이거 코미디는 대단하다. 여튼, 회초리 진짜, 가지고, 여러분 앞에 늘 회초리를 들고 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못하셨다, 안 하신다 그러면 제가 맞겠습니다. 줄을 서겠네 진짜. 저를 때리십시오. 때릴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예약. 그래서 앞에 우리 매매 일방이야. 일방이야. 예약. 그리고 우리 환매하고 비교되는 재매매 예약. 그렇죠? 거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번절의 규정은 이렇게 가지고 유상계약, 얘도 매매 유상계약도 준용된다 그래서 준용 파란패도 밑줄 긋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567조, 564조 앞에서는 564조에서 다뤘던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동산, 부동산 모두 임대차의 목적이 되지만은 농지는 그렇죠, 금지되죠, 그죠? 농지는 이제 헌법에서 농지제도가 무너지면 국가가 망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조선의 멸망에서 아마 배워서 아마 헌법에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농사 짓는 분만 농지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농사 안 짓는 분은 농지를 사랑해서는 안 돼요.
매국노하고 똑같아. 뜨끔. 자, 다음에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죠. 법률효과. 그죠? 각각의 권리가 있고 권리의무 관계죠. 그죠? 법률 관계.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임대인대 임차인의 권리 의무 비교를 해놨습니다. 자, 임차인의 권리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자, 여기에 출제자 의도는 뭐냐? 바로 앞 페이지 날개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자 의도 보니까 임차인, 전차인. 우리 전대는 이제 전차인이죠. 임대는 임차인, 전대는 전차인. 그래서 권리가 뭐냐? 그래서 임대차, 전대차의 사례상 임차인, 전차인의 권리와 또 그 한계, 그죠? 아무래도 채권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죠. 상대적이죠. 그래서 그 한계를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출제자의 의도가 되겠고요. 자, 다시 뒷페이지로 가서 표를 봅시다. 임대인 보니까 첫 번째 차임 청구권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61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조문 꼭 샤우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쭉 가겠는데요. 여러분은 차임 청구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18조에 조문이 있군. 618조 가서 읽어 보셔야죠. 그렇죠? 난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차임 증감, 증액 감액 청구권이 또 있습니다. 628조. 법정 질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질권은 어디에 나온 거죠? 질권 파트에 나온 거죠. 지금 우리 질권은 어디? 질권. 물권 파트예요. 물권. 법정이니까 법률이 규정이 한 질권이겠죠. 그게 우리 임대차에 나온다는 거예요. 임대차하고 연계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법정 저당권. 저당권 물권인데 법률 규정인 저당권이 임대차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648조, 650조 그리고 649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임대인의 권리의 해지권이죠. 자, 해지권에다가 파란펜으로 밑줄자. 이게 좀 중요하죠. 해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임대차는 계속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해지라는 표현을 안 쓰고 해지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기업본에 보니까 언제 그러면은 임대인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자, 첫 번째 기업본에 임차인의 불법 전대 시 임차인이 임대인 자기 동의 없이 그냥 지 마음대로 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의사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629조 2항에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 니은번에 임차인 파산 시 임차인은 경제적인 무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차임을 지고 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637조 이때도 이제 해지권이 있고요. 디귿번에 임차인의 이익이 차임 연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게 되면 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리을번에 임차인의 위반 사용 시 용법대로 미사용 시라고요. 그렇죠?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말이죠. 아파트인데 뭐예요? 아파트는 주거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잠자는 데 써야 하는데 이걸 갖다 홍둔가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이. 그래서 654조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당구 표시 보니까 기역, 디귿, 리을 이런 즉시 해지 효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즉시 해지 효과다. 즉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면은 즉시 해지의 효과가 발생되더라. 해지라는 것도 의사 표시니까 뭡니까? 계속 우리는 같은 거를 다룰 뿐입니다. 생긴 모양만, 글자 표현만 다를 뿐인 거예요. 해지도 의사 표시가 있으니까 법률행위다. 단지 이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그래서 우리 형성권이라 했잖아요. 그때 효과가 앞에 우리 계약 총칙에서 그렇죠. 소급표는 없다. 장래효가 있을 뿐이다. 그죠? 그리고 청산 의무가 있다. 원상 회복, 그죠? 원상 회복 의무는 없죠. 뭐죠? 청산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손해가 끼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이래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산 의무, 손해배상 의무가 있고 그리고 장래효가 있다는 것이죠. 해지 효과로서.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니은번 있죠. 니은번 임차인이 파산했어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능력자가 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할 능력이 안 되죠. 그래서 그때는 손해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그때는 임차인 파산 시에는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임차인한테 해지 효과로서 거의 그죠. 거기다가 너 손해배상까지 파산했는데 완전히 경제적으로 매장을 해버리는 거죠. 그죠?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각박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 니은번은 해지 통고 기간 후에 해지 효과다. 해지 통고 기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번이 뭡니까? 임차인 파산 시. 그래서 파산할 경우에는 그 파산자를 좀 우리 이 사회가 좀 보호를 하려는 게 없잖아 있죠. 그죠? 그렇죠. 자, 권리가 있다면 당연히 뭐예요? 의무도 있겠죠. 보니까 사용 수익해야 할 의무가 있겠죠. 당연히. 자, 중요한 건 이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자, 임차인 권리 볼까요? 첫 번째, 사용 수익권이 있겠죠. 그렇죠? 사용 수익권에서 임차권. 그러니까 용익 채권이죠. 채권. 용익권인데 용익 채권. 앞에 우리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었죠. 그죠? 그러나 또 먼저 사용 수익의 측면에서 똑같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물권 채권에서는 그런 차이점이 있겠고요. 그래서 618조 규정이 되어 있고 차임 증감 청구권 역시 628조. 그러니까 차임 증감 청구권은 그죠? 임대인만 갖는 게 아니라 임차인도 갖는 거. 양쪽 다 있다는 거죠. 쌍방에게. 세 번째 계약 갱신 청구권 643조의 규정이 되어 있고요. 계약을 다시 이제 연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임차인한테도 또 해지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기억 니은. 그래서 임차인 의사에 반하는 임대인 보존 행위를 목적으로 그죠? 보존 행위로 목적 달성 불가시 그죠? 625조가 되겠습니다. 밤마다 문을 두드리고 뭐 이상한 거 살펴보러 와요. 와, 이건 뭐 스토커도 그런 스토커가 없죠. 그죠? 편안하게 생활했을 수가 없어. 그죠? 잠자고 있는데, 그죠? 625조. 그래서 그럴 경우에 임차인은 해지권이 부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부 멸실 등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하다. 627조. 벽이 무너졌어. 응? 담벽이 아니라 안방의 벽이. 그죠? 어떻게 해. 그죠? 그래서 깨야죠. 이때는. 그래서 해지권이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627조. 그 다음 이제 5번, 6번, 7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첫 번째 상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비용, 필요비, 유익비를 말하지, 그렇죠?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권 빨간 펜으로 밑줄 쫙 626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이제 우리 토지를 임대했을 경우 토지 임차인에게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빨간 펜 밑줄 짜가시고 643조. 그 다음에 건물 공작물을 임대했을 때 그 임차인한테는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 빨간 펜은 밑줄 짝 646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의무는 차임 당연히 지급할 의무가 있겠고 보존해야죠, 그렇죠? 보존 의무. 그 다음에 임대인이 보존 행위를 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인용 참을인자, 용인할 용자 참고 받아들여야죠. 용인을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통지 의무도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언급해드린 걸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샤우팅 해주실 것으로 믿고요. 밑에 이제 임차인의 권리가 핵심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빨간 밑줄 했던 거 요 세 가지.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있죠. 자, 법 공통점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 구별하는 거 중요합니다.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나죠. 비용 상환 청구권은 청구권이고 청구를 할 수 있대, 그렇죠? 그게 어떤 바로 효력이 발생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뭐예요? 형성권이 형성권. 그리고 부속물 매수 청구도 뭐예요? 형성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 법률 효과가 바로 형성돼 버린다. 그렇죠? 딱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비용 상환 청구는 청구했다고 해서 청구하면 바로 내 호주머니에 임차인 호주머니에 비용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형성이 안 돼.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관련 규정들이 있었죠. 비용 상환 청구권은 626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643조. 그 다음에 보석물 매수 청구권은 646조의 규정을 해두고 있다고 위에 조문에서 위에 표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이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임의 규정이라면 배제 특약이 유효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임의 규정.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인 626조는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배제 특약이 유효해요. 그죠? 자, 검정펜 밑줄을 쓰다. 배제 특약 유효하다 검정펜. 그에 반해서 지상물 매수청구, 부속 매수청구는 어떻게 돼요? 강행 규정이에요. 그것도 편면적. 한쪽 면만 든다 이거예요. 임차인 쪽만 편만 들어. 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것은 철학적으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그럼 그래서 못 되는데 그냥 언뜻 생각이 나서 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 새벽에 제가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새벽에 청소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분들이 없으면은 그 도시는 끔찍하게 됩니다. 끔찍하게 돼. 그쵸? 그래서 사회라는 게 더불어 사는 거지. 그죠? 그게 건강한 사회죠. 그러기 위해서 무지 법에서도 예를 쓴다 이거예요. 이걸 왜 강행 규정을 했을까?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배제 특약이 무효가 되겠죠. 강행 규정이 어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청구 역시 배제 특약 무효입니다. 그죠?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구별하시고요. 그럼 누가 행사하느냐? 당연히 그 임차인들이 행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 시. 채무 불이행 시 과연 행사를 해서 채무란 게 뭡니까? 임차인이 차임 지급 의무가 있잖아요. 이거를 불이행인데 행사할 수 있는 거 지상물 매수청구, 부속물 매수청구 행사할 수 없습니다. 권리라는 것은 자기 의무를 다했을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우리 상식적으로. 그런데 선생님 비용상환 청구는 왜 채무 불이행할 경우에도 행사가 가능하대요? 그거 왜 그러냐면 말이죠. 비용이다. 누가 들인 비용이죠? 그렇죠. 임차인이 들인 비용이죠. 자기가 비용을 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먼저 자기가 고쳐놓고 이렇게 청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돈 들어간 거죠, 임차인. 자기 돈 달라는 거. 괜찮나요? 행사할 수 있나요? 그러네. 그러네요. 그죠?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행사 시기. 그러면은 언제 행사를 하느냐, 이런 권리를. 필요비는 지출 즉시 행사해서 필요비는 유익비는 어떻게 돼요? 임대차 끝난 다음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구별하시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는 원칙이 종료시예요. 그 종료시 있죠? 거기 그 앞에다가 원칙이라고 적어놓읍시다. 가로를 해가지고 원칙. 예외가 또 있거든요. 예외는 즉시예요. 거기 적어놓으실까요? 예외 즉시. 즉시. 자, 요 판례가 이제 밑에 그 당구 표시 보면은 두 번째 당구 표시에 지상물의 세 번째 점이 있죠. 요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지상물 매수청구권의 행사시기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기간 종료시이지만 원칙은 그러나 예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에 해주는 소멸한 경우는 즉시이다 해서 판례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부속물 매수청구는 종료시입니다. 이건 예외 없어요? 종료시. 그 다음에 일시 사용 임대차에도 과연 적용이 되느냐? 일시 사용 임대차. 잠깐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임대차에 적용이 되느냐? 위에 두 개는 적용이 되는데 밑에 부속물 매수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이게 어떤 데는 서로 같고 어떤 데는 요런하고 같고 이게 참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우리 지금 채권하고 있는데 채권은 계약법 파트를 하고 있는데 물권하고 또 이렇게 연계해서 그죠? 행사할 수 있는 유치권을 행사하려면은 유치권의 발생 요건을 규정한 320조 기억나시나요? 한번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간만에 오케이, 잘 읽어보셨죠?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뭡니까? 그쵸, 끈끈한 관계, 결련 관계죠. 나머지 요건도 충족해야 되고 특히 이 결련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채권과 목적물의 결련성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요 비용 상환 청구권은 발랐나요? 그쵸, 바른 거지. 그죠?
임차물에 바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320조 그 충족했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비용상환 청구권은. 그러나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채권 그런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가 봐요. 그죠? 그래서 X입니다. 그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조문에도 아무 말이 없고요. 우리 판례도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건 뭐 누가 소송을 걸진 않았나 봐요. 판결이 어떻게 날지 일단 아무 말이 없어요. 시험 문제 낼 수가 없겠죠. 부속물 매수 청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조문들 한번 우리가 사후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구 표시 지상물 이렇게 돼 있죠. 지상물에다 파란펜 밑줄 하시고요. 우리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서요. 첫 번째 점, 현존하면 족하지. 지상물이 있으면 돼요. 현재 존재하면 족하는 것이지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 필요 없다에다가 검정펜. 지상물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허가 미등기 검정펜. 관계없다. 있으면 되는 거지. 그 무허가 미등기. 그런 거 안 따진다 이거죠. 그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보험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번 읽어봤었고요. 그 다음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그 부속물에다 파란펜으로 밑줄 그읍시다. 자, 보니까 임대인을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이나 임대인으로 매수한 것을 건물 공작물을 사용해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어야 된다. 객관적 편익에다가 검정펜으로 밑줄 자. 그래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점에 임대인의 부속물 매수 지급 의무와 매수대금 지급 의무와 임차인의 부속물 인도 의무는 그쵸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 그쵸. 우리 앞에 계약 총칙에서 배웠던. 자,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께서 이제 저는 이제 다 했고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샤우팅. 들려야 됩니다. 들려야 됩니다. 저는 믿지 않죠. 끝까지 믿어보려고 했는데요. 저기 저 지방에 저기 그죠? 서울에 저기 무슨 동 여주시에 여주시 됐어요. 거기 무슨 저기 제주도에 저기 계신 분이 샤우팅을 안 하시네. 다 들려요 제가. 무당인가? 무당 같아요 좀. 그쵸? 중요 조문은 한번 그래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죠. 그쵸? 네. 자, 621조 한번 볼까요? 임대차의 등기 있죠. 자, 등기에다 파란펜 하실까요? 등기? 등기 우리 어디서 나왔죠? 그쵸. 처음에 우리 186조 물권에 나왔죠. 물권에. 그쵸. 주로 이제 물권에 나오는 건데, 등기가 이제 채권에 나온 게, 우리 환매. 매매 파트의 그 환매 등기. 부기 등기 뭐 해가지고 뭐 이런 말 나왔었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등기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임차권이라는 거 채권의 발생은 등기 없어도 그죠? 법률행위만 하면 발생되는 거 아니겠어요? 법률 규정하고. 그런데 만약에 등기를 굳이 했다. 그럼 뭐예요? 마치 이 물권화가 된 것처럼 말이죠. 채권의 물권화가 돼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런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1항에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당연히 뭐 임차인은 반대하지 않죠. 자기가 좋은 거니까. 임대인은 반대하거든요. 안 해줍니다. 안 해서. 그쵸? 이거 사실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호를 해줄 것인가 해서 나온 게 특히 이제 우리 가장 중요한 게 그 주택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걸 보완해주고 있어요. 대항요건이라는 것을 대항력이라는 그 규정으로서 굳이 등기 안 해도 대항요건만 구비하면 마치 등기된 것처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죠? 딱 한 때부터 등기한 때부터 제3자의 효력이 생긴다.
근데 이제 그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그거는 말이죠. 대항 요건을 한때부터가 아니라 대항 요건을 갖춘 그때부터가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한 발 좀 그죠. 등기 없어도 그런 특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 시점을 하루 늦춰요. 늦춥니다. 그렇죠? 왜 늦췄을까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단지 추정은 가능합니다. 추정은. 그러면 또 편가르는 게 되잖아요. 가장 나쁜 게 편가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편, 내 편이 없으면 어디 있어 이 좁은 땅덩어리. 사실 대륙이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이게 섬이지 섬. 무늬만 이렇게 대륙이지 반도지 섬이야 완전히. 거기서 쫀쫀한 족속들이 이한용보다 더 나쁜 놈들 편가르. 만주를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거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합격? 그 너머에 부동산으로 한번 진출해 봅시다. 우리 저 대륙을. 광개토 대왕의 후손들 아니십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622조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 토지 임차권을 말해요. 대항력에다가 파란펜. 원래 등기를 해야 대항력이 있는데 이건 등기 안 해도 그죠? 있다는 거예요. 봅시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건물 소유 목적으로 이 막강한 물건은 뭡니까? 지상권이지, 지상권. 근데 지상권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말이죠.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지상 건물 자기 거니까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했을까요? 그런 때에는 말이죠. 제3자에 대해서 토지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26조가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예요. 비용 상환 청구권.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 빨간펜 하셨죠? 임의 규정이다. 배지태가 유효다. 그래서 그거 쭉쭉 나와야죠. 이 조문들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629조 이게 좀 중요합니다. 임차권의 양도 전대 의자. 자, 양도 전제에다 빨간펜 하시고 1항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 전대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임차권의 한계죠. 채권의 한계. 2항의 임차인은 전항의 규정에 위반에 대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해지권의 한 경우로서 우리가 앞에 살펴봤습니다. 핵심에서 두 번째 점, 임차 건물의 소부분에다 검정펜. 작은 부분, 그죠? 작은 거 하나, 큰 한 칸만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타인에게 사용케 한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32조의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밑에 이제 전대가 중요해요. 전대가. 자, 형광펜 밑줄 합시다. 적법 전대, 불법 전대, 형광펜으로 밑줄 쫙. 자, 적법이라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이고요. 불법은 임대인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 이들 간에, 그죠? 이 3자 간의 관계,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권리 의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핵심이죠. 자, 먼저, 적법 전대의 경우에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기존 관계를 유지하죠. 그리고 전차인에 대해서 선임, 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에 의해서 이제 전차인하고 임대인의 관계 보면은요, 이 전차인이 임대인에서 화살표 직접 의무 부담이죠. 마치 자기가 이 임차인인 것처럼 직접 의무에다 검정펜. 그래서 차임지급 의무, 보존 의무, 반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간의 전대차 계약은 당연히 유효가 되겠죠. 그에 반해서 불법 전대,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는, 자, 먼저 봅시다. 임대인하고 임차인 거 보세요. 차임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죠. 임대차 계약을 했으니까 해지권, 해지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소부분은 없다는 것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은 요 전차인에 대해서 또 어떻게 관계냐 보니까 점유권 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죠? 물권 청구권. 요거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자기가 물권자니까 빵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러나 없다. 손해배상 청구권에다가 무에다가 검정펜 밑줄 짝. 그렇죠? 왜 손해가 없죠? 차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글씨가 너무 적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전차인의 중과실로 전차물이 전소도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경우에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전대차 계약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지만 불법행위에 의한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하고 이 전차인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전대차 계약은 유효죠. 왜? 그 유무효는 법률의 효력 요건을 따지는 것이죠. 임대인의 동의 여부로 따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차임 청구권이 있고요. 임차인은 전차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차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죠. 왜? 우리 매매 규정이 나머지 유상계약에도 준용이 된다고 567조에서 준용이라고 파란펜 밑줄 그었잖아요. 당연히 적용돼야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631조 밑에 보면은 적법 전차인 보호 규정이 있죠. 파란 펜을 밑줄 그으시고요.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배제 특약은 무효다이다. 검정펜. 그래서 이거 하나씩 일일이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5가지 이제 대표적인 걸 규정을 해놨는데 비용 상환 청구는 없어요. 없다는 거 주의하세요. 나만 이런 것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639조에 묵시의 갱신, 법정 갱신이 나와 있죠, 그렇죠? 우리 마치 우리 그 전세권에서도 있었잖아요, 물권에, 그렇죠? 그 다음에 643조에 지상물 매수청권 빨간 펜 밑줄으시고 또 읽어보시고 646조에 임차인 부속물 매수청권 빨간 펜을 그렇죠? 밑줄 그으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51조에 전속기간 나와있죠. 전속기간 파란 펜 밑줄으시고요. 이렇게 이런 경고한 것 외에는 20년을 넘지 못한다. 그렇죠? 20년을 넘을 때는 단축한다. 20년으로. 그 다음에 전화기간에 갱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역시 10년을 넘지 못하죠. 갱신은 10년, 갱신은 10년. 그래서 최장 존속기간은 제한이 있죠. 최단은 없습니다. 그 다음 652조, 요게 중요합니다. 강행규정, 형광펜으로 밑줄 짜가시고요. 검정펜으로 요 조문들 다 몇 조가 어떤 내용이 강행규정인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배제 특약, 무효조 이런 것들. 그래서 왼쪽 날개 박스에다가 다 일일이 다 적어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냐? 네, 나옵니다. 오, 너무네요, 그죠? 출제자는 뭐 그런 거 안 따지죠. 그래서 이렇게 위반한 약정으로 자 검정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 검정펜 밑줄로 치면 무효다 검정펜 그죠? 위반한 약정이라는 것은 배제 특약을 했다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654조에 준용 규정이 나왔어요. 준용이다 파란펜 반드시 준용을 해야 되는데 특히 610조 1항 이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점입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 반환한 날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된다는 거 거기다 검정펜 밑줄 주세요. 6월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권리금 파란 펜으로 밑줄으시고 내용은 참고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보증금 밑줄을 보면은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 별개의 계약이다. 별도의 계약이고요. 효력은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연체 차임 및 보증금의 충당 여부는 누구 자유다? 임대인 자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금은 영업상의 명성 등의 대가에 지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효력. 우리 많이 뉴스에서 보죠? 그 내용을 이제 판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날개 박스 보시면은 판례, 임대차 이제 끝났을 때. 자, 빨간 펜, 요것도 중요해요. 임대차 종료 시 법률 관계에다 빨간 펜으로 밑줄 쫙. 그래서 판례는 끝말 구별하는 게 중요하죠.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래서 첫 번째 점이 동시행의 관계에 있다 해서 쭉 나와 있죠. 자, 동시행의 관계에다가 검정펜 밑줄 하시고요. 화살표의 민법 명문 규정에는 없으나 판례가 인정한 경우 해서 이미 앞에 우리 계약 총칙의 동시행 항변권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점에서 우리 마지막에 보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 성립하지 않는다. 이다 검정펜. 그죠?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다 검정펜. 않느냐, 하느냐. 요 내용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드디어 민법 여행을 끝마쳤습니다.